내가 73년도에 탤런트가 됐는데 지금이 2025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 차 배우를 하고 있나 봐. 53년 차. 근데 지금 이 계절은 참 나이에 대해서 민감한 때라서 내가 오늘 나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깊은 가을에 접어들면 벌써 걱정이 돼. 어머나, 올해 또 나 나이 몇 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한 50에서 한 60, 그때는 난 몇 살이지? 사람들이 지금 몇이세요? 이러고 물으면 난 몇 살인가? 정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나이에 대해서 불감증 같이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오늘 내가 나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생각하면서 내가 몇 살인가라고 생각하니까 적지 않은 나이인 거야, 이제. 근데 내가 22살에 탤런트가 됐는데 정말 세상을 아무것도 모를 때야.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직업을 잘 구해야 됐었는데, 내가 그때 찾을 수 있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사실 무슨 여자가 찾을 수 있는 직업, 비서직, 선생님, 간호사 요런 게 다였어. 여자가 뭘 해. 근데 그런 거는 나랑 전혀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 1년을 헤매고 학자금을 조금 알바를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갈까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었다. 굳이 한다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배우가 22살에 될 수 있는 계기가 와서 됐는데, 22살서부터 25, 6까지는 진짜 그냥 열심히 뭔지도 모르고 재밌어서 일하다가 보니까 유명해졌고, 30이 되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 어떡하지? 근데 내가 28에 결혼해서 30에 첫 애를 낳은 거야. 근데 얘가 20살이 되려면 내가 50이네. 얘가 남자면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이러면 30이 돼야지 자기 앞가림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60일 적에 얘가 30이면은 내가 일을 오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30이 돼서 걔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36까지 낳으면서 금세 40이 되는 것 같더라고. 40도 진짜 무섭더라고. 야, 우리 엄마가 나 40 몇 살에 나를 결혼을 시켰는데, 나는 애가 그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이 40이라는 나이를 맞이해 보니까 마음은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호적상 주민등록상 나이가 40대인 거야. 아무도 나보고 늙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건강했고, 그냥 너무 바빴어. 애 학교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보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걔들 데리고 각종 학원에 끌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다가 40대는 마친 것 같아. 이제 50대가 되면서 이제 여자로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때는 이제 여자의 완경기도와 50에 더 이상 생리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로서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다라는 그럴 때쯤에 나는 너무 좋더라고. 이 50대가 너무 삶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에게 익숙한 사람이잖아. 이웃 사촌 같지만 늘 나를 감시하는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았잖아. 저 오면이가 뭐 했잖아. 시장에 왔는데 화장도 안 했는데 환자 같더라고.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너무 화려하게 입고 하면 그 여자 그냥 너무 꾸미고 다니. 별말로 다 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20살서부터 한 30년을 50까지 살았기 때문에, 50이 되니까 얼굴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무섭더라고. 야, 이제는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저 여자 이상하게 50 이후에는 내 얼굴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잖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나? 근데 왜냐면 그때까지는 애 키우고 뭐하고 일에 시달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확 망가지더라. 얼굴이고 몸이고 다 망가지는 거야. 거울 보면 어머나 저게 누구야? 그럼 막 새해가 오는 게 진짜 무서웠어. 또 호적의 나이가 또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배운데 이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가장 내 이웃에 있는 70대 할머니처럼 보이는 게 나는 연기자라고 생각하거든. 얼굴을 뭐 이쁘게 해가지고 배우같이 한다? 배우 같고 막 뭐 멋져 보이는 거는 한 50대까지로 하고, 나는 60서부터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정말 이웃에 있는 너무나 좋은 할머니 같은 인상으로 언제나 편안하고, 할머니랑 같이 일하는 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아우, 저 할머니 오면은 막 그냥 모셔야 되고, 막 이것저것 시키고, 막 잔심부름 해야 되고, 이런 할머니로 내가 남는 게 아니고, 아우, 저분은 오시면은, 아,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안 해도 알아서 다 하시고, 뭐, 우리가 스케줄 조정도 다 이분 위해서 안 해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밤을 같이 새도 전혀 힘들어 하시지 않는다. 이분 먼저 해서 보내드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런 연기자가 되는 거를 계획했었어. 그래서 건강을 관리했고, 함께 일할 적에 결코 피곤한 존재가 안 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을 때에 어른이랑 앉아 있어서 할 말이 너무 없어. 어렵기만 해, 저분. 뭐 이런 사람 보면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애들 수준에 맞추는 얘기를 못하면은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은 애들이 이제 설명해 주기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알아서 이해하고 알아서 배워가고, 그러니까 핸드폰이니 뭐 이런 폰들도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스케줄 조정도 이걸로 할 수 있고, 뉴미디어 뭐 이런 거에 되게 깨어 있었어.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주도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내가 유튜브라는 거를 만나게 됐고, 유튜브를 하려고 내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먹어도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일하고 싶은 날 일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서 제2의 직업으로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나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퇴직이 되기 전에 4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에도 퇴직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 잡을 놓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를 보시고 비슷한 어떤 일이라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 나이 먹는 건, 나이는 숫자예요. 진짜 일하는 거에 건강만 하면은. 그래서 준비해 놨다가 내가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든 60대 중반에 퇴직을 하든 얼른 다른 직업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해 놓는 게 나는 나이 앞에서 내가 나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사실 중년기 이후 노년기를 맞으면서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 사회적인 관계도 있어.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은, 서운함이 길어지면은 그게 우울증으로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존중도 안 해주고 존경도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섭섭한 거지. 근데 필요에 의해서만 부모를 만난다. 뭐 아들놈이 예를 들어서 뭐 어머 애 유치원 보는데 유치원비 좀 보태주세요. 뭐 애 우리 여행 가는데 뭐 좀 차 좀 빌려주세요. 뭐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필요에 의한 전화만 한다든가, 며느리도 그냥 명절, 어머님 생일 뭐 이럴 때 뭐 그냥 격식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적에 나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서운해하는 우리 동료들을 나는 이해해. 근데 지금 우리 나이는 자녀들한테 잘해야 돼요. 비굴해도 잘해야 돼. 왜냐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혹시 있어도 이웃의 누구를 부를 수는 없잖아. 그래도 아들 부르고 딸 부르고 며느리 부르고 사위 불러서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나 거기까지만 좀 태워다 줄 수 있냐, 이거를 하려고 해도 이웃 집사람한테 어떻게 해. 그리고 내 친구들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운전도 못해.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은 도움받을 수 있는 이웃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래,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른들하고의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몰라. 왜냐면 우리가 전부 맞벌이 하는 시대에 애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밤 12시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엄마가 하루 종일 아팠는지 뭐 굶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지들 생활만 했잖아.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른을 만나는 게 언제냐면은 알바를 시작할 때래. 엄마하고는 아빠하고는 아빠 뭐 필요한데 돈이 필요해요. 엄마하고도 엄마 오늘 나 어디 가는데 이제 몇 시에 들어올 거야. 그러고 나 이거는 뭐 할 거야. 이런 필요한 얘기만 하지 어른하고 대화법도 모르고 해야 될 예의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말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랑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요새 애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이 알바를 한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사실 우리 딸도 걱정을 했어.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손님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 주인하고는 쟤를 알바를 쓰는 주인아 눈에 거슬리지 않게 일을 열심히 할까? 이게 사실 염려되더라고. 왜냐면 그런 걸 훈련시킬 새가 없었거든. 나는 나대로 바빴고 지는 지대로 바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를 만난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시아버지에 대해서 친정엄마에 대해서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거를 도리나 예의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점은 내가 조금 의문이고 알고 싶은 거에 하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우리 댓글 밑에다 그랬잖아. 왜 부모님한테 놀러 가는 걸 얘기해야 됩니까? 하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었나? 나 옛날 사람이구나. 내가 왜 부모랑 못 가서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되냐고 그런 댓글을 썼어. 그래서 내가 그럼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 되게 뭐 꼭 같이 가서가 아니라 그냥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어른들이 이뻐하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 말조차도 왜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데 내가 꼰대인가 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랬는데 나 옛날 사람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마음만 청춘인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게 느끼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늙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고요. 그냥 저희는 어른으로서 어른스럽게 올해는 좀 살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젊은 분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의 생각을 조금 그런 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부모이고 주위의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은 더 소통이 잘 되는 시대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새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